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3주차는 페이지는 97페이지고요. 네, 페이지 97. 97페이지부터 이제 도시공객 시설 사업하고 매수 청구하고 보칙하면 이제 끝나는데, 끝나고 이제 농지법원을 끝내버릴 건데, 어, 여기 도시공개 시설 파트는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딱 떨어져요.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거 맞니 틀리니 이거거든요. 얘는 뭐 그러니까 공식처럼 여러 번 본 사람은 다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 한번 정리하고 공식 외우고 그냥 가볼게요. 봐봐요. 시내노트 얘는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인가? 39페이지. 자, 일단 기반시설이라는 게 46개 엄청 많은 게 있는데 그걸 시에서 여기 해당 도시야. 도시에서 여기 도로 설치하고 싶은데 학교 부지로 결정해서 학교 설치하고 싶은데 공원 만들고 싶어. 여기는 철도 역사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만들고 싶어. 뭔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무슨 시설이라고 하냐면 기반시설. 그럼 저걸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 사람이 계획을 짜야 돼요. 입안권자는 말 안 해도 이제는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이고 예외 국장, 도사야. 그럼 여기서 입안권자 얘가 지금 이 도로 설치하고 싶은 거고 공원 설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어야 돼. 그럼 나중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저 사업하려면 시에서 뭐가 있어야 돼? 그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정이 되면 야 이제 우리 예산 짜자. 결정 짜서 내후년 안에 이걸 설치할 것들하고 좀 나중에 설치할 것들 구분을 좀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 여기 땅이 결정이 되든 여기 땅이 결정이 되든 개인이 저기 땅을 갖고 있으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 수용할 땅이라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 금지시켜놔요. 그리고 요거 금지시켜 놓은 요 땅에다가 일단은 얘네가 예산을 빨리 짜야겠다. 그래서 돈에 관한 계획에서 돈개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 돈개별 쪽팔리니까 일어나라 해서 뭐야? 단계별. 몇 글자네? 3개월 안에 짜야 돼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3개월 안에 예산 계획을 짜서 이거 앞으로 3년 안에 할 것들, 3년 후에 할 것들을 단계로 나누라는 거야. 그럼 3년 안에 할 것들은 앞으로 곧 시행되는데 3년 후에 할 것들은 뭐 6년 뒤에 할지 7년 뒤에 할지는 모르겠다. 일단 얘네들은 우리 3년 내후년 예산 안에 못 들어가. 그럼 일단 결정해 놓고 여기서 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공고해 줘야 되는데 자, 이거 누가 수립하냐? 그럼 외울 필요 없어요. 하려고 한 놈이 아까 뭐 한 놈이야? 도시공관리계획 뭐 한 사람? 입안한 사람. 입안권자가 예산계획 짜서 그다음에 공고도 누가 해야 되냐면 결정권자가 입안권자가 그 공고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원칙이 아까 특광 특특, 시군, 예외국장, 도지사야. 그럼 이 사람이 수립을 하더라도 공고는 요 특광, 특특, 시군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이지 국장이나 도지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쟤는 절차가 주민 의견 들을 필요도 없고 지방의 의견들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고 많은 거를 결정하는 거지 누구 의견 듣고 말고 돈을 많이 썼니 적게 썼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립과 공고뿐이지 뭐 의협심을 거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산 계획이라서 그래. 예산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해서 뭐만 해? 공고. 공고는 누구만 한다고 돼 있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하는 거야. 국장이 공고를 관보에다 하면은 저 지방에서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공고하는 거야. 공고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시행자를 하는데 그 시행자가 하고자 하는 자거든. 원칙이 누구겠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예외국장, 도지사. 단 이 사람이 지금 이 도로 결정한 게 500군데 결정해놨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로부터 뭐 받은 자도 가능하다? 지정받은 자. 그러니까 결론은 입안권자고 그들로부터 지정받은 자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공식이에요, 저건. 근데 지정받으려고 했더니 이 도로를 나중에 개인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소유자들한테 돈을 주고 강제로 뺏어와야 돼.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 그럼 수용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수용 권한 주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너는 지정받게 한 요건이 그 해당 사업 부지 3분의 1을 뭐 하고 소유하고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만 비행정청이잖아 얘는. 그래서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만 얘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얘네가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나왔으니까 시행해도 되지.
그럼 이 실시계획은 당연히 누가 짜는 거예요? 임관권자가 하는 거야. 근데 결정권자한테 가서 확인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시계 임관권자는 누구야?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도시공관리 결정권자야. 원칙이 누구겠네? 시도대장, 예외가, 국장. 이걸 여기서 외우면 안 되고 저 사람이에요. 결정권자야. 그러니까 높은 사람부터 쓰면은 뭐네? 국장, 시도지사, 대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인가고시가 나면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 하나랑 이 인가고시가 나야 착수하는 거예요. 착수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 쓸게요라고 하는 걸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 공익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다 마지막에 확인 뜨는 걸 준공검사. 어떤 경우는 준공인가, 어떤 데는 사용검사, 어딘 사용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법률상의 같은 표현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헷갈릴까 봐 얘네들이 법상에서 약간 쓰는 표현이 약간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시계획 작성할 때 이게 도로를 밀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농지가 있고 여기 임야가 껴 있었어. 그럼 농지는 농사를 안 짓는 목적으로 쓰는 거네. 그럼 농지를 뭐 하는 거죠? 전용하는 거야. 도로로 쓰겠다고 전용하는 거죠. 그럼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무슨 계획 짰어요? 그럼 다른 법률상 인허가 받아야 될 것들 한꺼번에 제출했겠죠. 그럼 얘가 다른 행정기관장과 뭐 하겠네? 협의가 되면 인허가 받은 걸로 뭐 하면 돼? 의제. 인허가 의제하는 거죠. 효과가 인허가 의제 효과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착수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네. 그럼 준공검사 받았으면 이 의제됐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지 전 허가 받았던 거. 그럼 준공검사 또 받아야 돼? 준공검사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죠. 여기서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다른 법률상 인허가 의제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있어요. 법 조문이에요. 이 상태로 가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아까 단계별 그럼 몇 개월 안에 짜랬죠? 3개월 안에 짜야 되는데 이게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얘는 도로를 새로 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로를 정비하는 거야. 확장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산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2개월 하고 이게 3개월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정비 사업 관련된 거는 의제되는 사항들은 이거 몇 년으로 연장해라. 2년 이렇게. 만약에 3개월 안에 짜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이 안 짰어. 그럼 이 결정된 거를 실효시켜 버립니까? 이건 실효시키면 안 됩니까? 결정된 거를 예산 안 짰다고 실효시켜 버리면 우리나라는 사업 자체를 못 해. 그래서 얘는 실효가 딱 하나 있어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장기 미집행이라고 한참 뒤에 야 강산이 2번 변할 때까지 안 하면 없애버려. 강산 2번이 뭐지? 그래서 20년이 실효지 여기서 실효라고 자꾸 꼬셔요. 근데 그런데 넘어가면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넘어가니까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예산 안 짜면은 일단 예산이 없는 상황이니까 건축행위 금지시켰지만 야 얘네들을 이거는 좀 하게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사건보호 완화해준대요. 원래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현재 짜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아까 몇 개월 안에 짜랬어요? 3개월. 정비구역 의제되는 거는 그럼 2년 안에 안 짰어. 안 짰으면 일단 딴 거라도 하게 해줘라. 그리고 2년이 결정되고 2년이 지날 때까지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어. 그리고 짜긴 짰어요. 근데 1단계는 몇 년 안에 할 거? 3년 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할 거야. 근데 1단계에 포함이 안 됐답니다. 1단계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몇 단계? 그럼 몇 년 후에 하겠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야 결정이 됐지만 이 땅 소유자 원래는 개발행위 금지인데 너 가설 건축물 짓는 건 허용해 주겠다. 임시로 짓는 거니까. 그리고 공작물 설치하는 거 허용해 주겠대요.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안 돼. 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동일 규모에서 뜯어고치는 거 뭐죠? 동일 규모 내에서 뜯어고치는 거. 개축하고 뭐야? 재축. 그럼 개축, 재축은 허용해 주겠다 해서 이걸 가, 공, 개라고 했잖아.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하는 거야. 예산 계획을 안 짰어. 2년 동안. 아니면 짰는데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이거라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너 치워야 돼. 그러면 가설건축물 공작물은 네가 치워야 돼. 해서 얘는 원상회복 하라고 그랬는데 누구 돈으로 하냐면 행위한 소유자 노무이 보상 그 소유자 애가 치워야 되고 얘는 원래 있던 거잖아. 얘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보상해주겠다. 법에 보상해주겠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 도시공간이 위반 결정돼서 이 순서로 올 때 지금 현재 이 사업하는 게 이 도로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학교 설치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 시행자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뭔가 보호를 해줘야 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서 시행자 보호 규정이 이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와요.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빨리 하려면 토지 소유자랑 손실 보상 뭐 예를 들어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빨리 뭐라도 해야 돼? 수용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럼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뭐냐면 공치법이야. 공치법에 가서 사업 인정을 국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이 됐어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착수해야 되는데 인재 수용을 권한을 다시 받으러 국토부에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수용하려면 무조건 국토부 가야 돼요. 국토부 가서 제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 인정받아야지만 수용 권한 준다고 이 법 안에 써놨어. 이 법에다가. 야, 국장한테 사업 인정 받아야 돼 라고 써놨는데 얘 지금 공익사업이잖아 이미. 근데 공익사업인데 또 사업 인정 받으러 가려면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결정되고 6개월 누워있다가 야 인정 떨어졌어? 하자.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누가 보호가 안 된다.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보호가 안 되니까 얘를 보호하려면 그러면 너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았냐? 그러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해서 얘네들한테 검토 받은 거죠. 그럼 또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너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 줄게.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뭘 받아야 되는데 사업 인정. 근데 사업 인정을 또 받아야 돼. 받은 걸로 간주해. 효과야, 효과. 실시계획 인가고시 효과 해가지고 사업 인정 받은 거 간주한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상을 할 때 이 갑이 시행자잖아요. 그럼 이 땅 소유자, 이 땅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는 뭐 10억이야. 가격 기준, 우리가 손실보상의 기준은 항상 공시지가예요. 세금의 기준이나 어떤 수용할 때 그 보상 기준이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인데, 그럼 공시지가의 기준에 보통 도시지역이 한 1.3에서 1.6배니까 한 1.5배 나와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공시가가 낮기 때문에 보통 1.8배 정도 나와. 그러니까 10억 땅이었으면 18억 나오는 거예요. 도시 외 땅은. 근데 시세는 막 20억일 수도 있어요. 시세 20억인데 18억 나오니까 열받잖아. 근데 법에서는 야 시세가 올라갔다 무조건 그렇게 보상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기준을 잡아놨다. 뭘 잡아놨어요? 개별 공시가를 다 모든 땅마다 잡아놨다고.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얘는 표준지면 표준지 공시가면서 걔가 개별 공시가예요. 근데 얘는 표준지가 아니야. 그럼 얘랑 비슷한 땅이야. 그러면 표준지 대비하여 이 개별 공시가가 나온 거야. 5월달에 공시하면 쪽지 날라오는 게 그 개별 공시가예요. 그거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 1.8배를 했는데 저기 일반 시세로 보면 나 20억 받아야 되는데 18억이 날라온 거야. 그럼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예, 손실보상 협의할 때 협의 안 하고 난 더 달라고 해야 돼.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재결 신청이라는 건 다시 결정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그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모아놓은 단체가 있어. 그걸 토지수용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럼 관할 지역이니까 여기가 시군구면 그 시군구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거 재판으로 결정해달라. 이 18억이라고 내가 준다고 했는데 얘는 18억 안 받겠대. 협의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재판 결정할 때 19억이 나온 거야. 만약에. 그러면 얘는 오케이 했는데 나는 20억 받아야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재결 신청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재판 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거야. 이의 신청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청이? 이의 신청. 이거 공시법에서도 나오는데 중개사법도 나오고. 협의 안 되면 이게 순서가 이 법에 있는 걸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얘만 알면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을 했더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 된대. 그럼 중앙정부로 가야죠. 국토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했는데 19억 4천까지 간 거야. 예, 오케이. 얘는 또 노케이야. 얘는 뭐야? 나 안 맞겠대. 협의 안 한 거죠. 그럼 이제는 뭐 가야 되냐면 1심 끝났고 2심 끝났죠. 그럼 3심까지 가야 되니까 3심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법원에 가야지. 행정소송하는 거야. 무슨 소송이?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법원에서 판결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순서로 가는 게 우리나라 손실보상 절차인데 이 공치법에 이거 1년이라고 해놨어요. 만약에 협의 성립이 안 됐을 때 재판 결정 재결 신청을 1년 안에 안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권한 없애버리겠다. 시행자가 빨리빨리 안 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수용 권한 상실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로 설치하다가 이 땅은 재결 신청을 1년 안에 못 한 거야. 도로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나타나요. 그럼 안 되잖아. 어떻게든 이거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럼 누가 불편해지는 거네? 그럼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재결 신청 기간 1년이라는 거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주면 쟤는 좀 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재결정 기간도 몇 년이야?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연장해주겠다. 그래서 원래
실시익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뭐 받은 걸로 간주하고 사업 인정 고시 아까 공익사업 인정 받아야 되는데 간주한댔죠. 재결청 기간이 공시법에는 몇 년으로 돼 있지만 1년인데 여기는 야, 얘 공익사업이잖아.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도로 설치하다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 있고 수용되고 남는 땅이 있어요. 수용되고 남는 땅을 잔여지, 옆에 있는 땅은 인접지라고 그래. 그럼 둘 다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인접지든 옆에 있는 남은 잔여지든 둘 다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수용이 누가 되냐 봤더니 자 봐요. 수용되고 남은 땅이 요 땅이야. 근데 이걸 쓰려니까 대지로서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럼 지 좋은 거 가져가고 나한테 쓰레기 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수용해달라 그러면 수용 청구하면 수용해줘요. 근데 얘는 기존에 수용한 게 없죠. 내 땅도 수용해주세요. 아싸 내 땅 사주세요. 이러면 안 돼. 얘는 수용 안 합니다. 그럼 얘는 사용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한데 수용도 가능한데 얘 뭐라고 그랬지 아까? 애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키워드가 인접지야. 인접지는 뭐만 가능하고 사용 뭐는 안 돼요? 그럼 얘는 사용은 가능한데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수용 된다고 꼬시니까 인접지는 뭐만 된다? 사용. 그거를 머릿속에 키워드로 넣어놓지 않으면 지문에서 X가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처럼 인접지야? 수용 나왔네? 틀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시행자 보호하기 위한 규정 중에 이 공시법 특례가 이 규정이고 그럼 사업하다 보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하는 사람이 시행자인데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뭐 하려고 하는데 인구경제사회문화, 토지 파악 이런 거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주겠다. 근데 시행자가 아까 행정청도 있었고 비행정청도 있었어. 누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는데 행정청 허가 안 받고 비행정청 허가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야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해서 타인 토지 출입 등 써놨죠. 그럼 타인 토지 출입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출입만 하는 거는 경미한 거니까 통지만 하면 돼. 7입이랬죠. 7입하기 몇 시죠? 7일 전. 7입은 7일 전인데 이게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고 남의 땅을 일시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그 사람한테 피해 주잖아. 뭐 해줘야 돼? 손실보상. 이게 또 협제 이행으로 가야 돼. 처음에 뭐 해야 돼? 협의. 그 다음에 재결 안 되면 이익신청 안 되면 행정소송, 협제, 이행 순서로 가야 되는데 봐봐요. 장애물을 변경하는데 장애물 몇 글자에? 얘는 통지가 3일 전에 통지를 해야 돼요. 아까 출입만 하는 거는 7일, 장애물은 3일 전 통지 플러스 얘는 뭐도 해줘야 돼? 뭐도 해줘.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뭘 해줘야 돼? 동의해. 그래서 동의란 말은 장애물 제거 변경이나 일시 사용할 때만 나오지 출입할 때 동의하더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가면 동의를 살짝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출입은 며칠이죠? 7일이죠. 장애물은 3일 전 플러스 동의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청은 단순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출입증만 제시하면 되는데 이 비행정청은 출입하겠다라는 허가증을 갖고 와야 돼요. 특광특특 시군도 아닌데 뭐 어딜 출입을 하냐. 그래서 관할 특광특특 시군에게 뭐 받아요? 그래서 허가증 제시하고 출입증 제시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그래요. 타인 토지 출입 어딨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어. 네. 봐봐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거든. 타인 토지 출입 등 그랬잖아요. 출입이라는 게 있고 여기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사용 이거는 등이 되는 거야. 고상철 등 장동건 고상철 원빈 중에 고상철 등 그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등이야. 그 등. 고상철 등 똑같네 이거.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 출입물 아까 출입이라는 단어 나오면 뭐 떠나야 돼? 출입 장애물은 3일 플러스 여기 써 있는 거야.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왜 이렇게 세 명이 써 있냐면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한테 해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외국가 있어. 그럼 누구 놓고 갔겠죠? 뭐 점유자, 관리인. 뭐 그 사람을 얘기한 거지. 세 명한테 통제하라는 게 아니야. 출입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점유자일 수도 있고 관리인을 두고 갈 수도 있으니 이 사람들한테 통지하고 그리고 얘는 통지 플러스 뭐도 얻어야 돼? 동의. 근데 왜 얘가 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들어오더니 띵동 누르는 거야. 좀 뭐 조사할 거 있어서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깜깜할 때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안 돼.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할 때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막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럼 그 당시 있는 사람은 소유자예요, 점유자예요?
밤에 있는 사람 전무자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승낙이 있으면 그럼 전무자 승낙이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네. 뭐 전무자 승낙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 예.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행정청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비행정청은 아까 뭐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허가증을 기우해야 돼요. 그래서 특광특특시군에게 뭐 받는다? 허가. 근데 행정청은 허가도 없지만 뭐만 제시하면 돼? 출입증만 가시하면 돼. 그럼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경우에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된다. 틀렸죠? 왜 틀린 거야? 시행자에 행정청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시행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시행자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없대. 예. 저걸 모르면 답이 없는 거고 아는 사람 비행정청인데 행정청이 아니란 말이 빠졌네? 틀렸다. 이게 공식이야 그냥. 그리고 얘가 타인 토지 출입한다고 들어왔어요. 내 땅인데 애가 통지를 받았어. 3일 전에. 그럼 여기 띵동 누르면 문 열어줘야 돼요? 몽둥이로 때려야 돼요? 열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참아야 되는 의무 뭐라고 했죠? 수인은 이 몽둥이 얼마짜리? 1천만 원짜리 과태료야. 그래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먹는 거고, 자 통지하고 가랬어요? 몰래 쓱 들어가랬어요? 통지하는데 몰래 쓱 들어가면 이것도 나쁜 놈이잖아. 이것도 뭐 1천만 원 과태료야. 그러니까 무단 허가 없이 남의 땅을 출입할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뭐다? 과태료야. 그래서 이거 쓱쓱 몽둥이 기억나요? 기억이 날 때 괜찮 상관없어. 이러다가 시험장 가서 이거 같은데 하고 찍고 나와서 자격증 어머 너 왜 자격증 왜 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짝 짝 찍었는데 요거 같아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지 100% 다 맞아 이렇게 해서 자격증 따는 사람 없어요. 한 과목만 보는 것도 아니고 6과목 보는데 민법도 나오지. 민법도 어려운 법이잖아. 민법 1학년 때 배우는데 1학년 끝날 때까지 민법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법대 졸업해요. 근데 행정법은 4학년 때 배우니까 그나마 4학년이 배우는 법이 제일 어렵잖아. 그러니까 행정법이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공법이 제일 어려운 법인데 왜 법마다 다 다르니까 행정조차가 다르니까. 근데 민법은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민법만 잘해두면 나머지 법은 조금 이거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되는데 민법이 안 된 사람 자체가 공법이 이해가 안 되지. 지금 민법이 좀 됐으니까 저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잖아. 제가 중간에 얘네 둘이 매매계약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매매계약이란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제로 얘기를 해야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우리는 동시에 배우니까 1월달, 2월달에 공법 들을 때랑 8월달에 들을 때랑 달라요. 뭔 말인지 이미 알잖아. 지상권 뭐 중간에 이거 지상권 설정된 걸 간주하죠 그러면 네 그래야지.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지 않잖아. 이미 지상권 설정된다라는 거에 지상권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민법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인 의무라는 건 공법상에서 항상 공공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타인이 어떤 재산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다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피해 봐야 된다. 그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정당한 뭔 해야 돼? 보상은 해야지. 출입하다가 야 손실 입혔어? 그럼 보상을 해라. 그럼 손실보상 누가 해야 돼요? 출입하다가 이 남의 땅 밟고 지나가다가 얘 농작물 수박 농사 다 망가뜨렸어. 보상해줘야 되죠. 그럼 그 출입한 구급 공무원 걔가 전 재산을 다 바쳐? 그건 아니잖아. 그럼 행위자가 속해 있는 행정청이 해야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 의무자는 시행자가 원칙인데 행위자가 갔으면 행위자가 속한 누구예요? 행정청. 근데 시험장 가면 행위자가 보상한다 이렇게 나와요. 행위자가 보상하는 거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에요. 그리고 손실보상 절차는 항상 협, 제, 이, 행 순서인데 거의 재규 시험만 보면 재결만 나와요. 그리고 보상협의가 불성립되면 협의가 안 됐잖아. 그럼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가 아까 토지수용위원회. 여기 재결 신청은 어디? 관할. 이의 신청은 중앙. 그걸 써놓은 거예요. 됐어. 이거 타인 토지 뭐예요? 출입이에요. 됐어. 그러면 시행자 보호 규정 중에서 요거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타인 토지 출입까지 했죠. 그럼 남의 땅에 들어가려면 저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통지하려면 통지서가 소유자한테 날아가야 되는데 이상한 갑한테 가더니 들어오래. 들어가도 되냐? 그래도 들어가세요. 내 땅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뭐 제일 먼저 뭐 뜯어봐야 돼? 이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자다. 뭘 뜯어봐야 돼? 주민등록증을 뭐라고? 뭘 봐야 돼요? 등기부. 등기부라고 들어봤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있어요. 등기부 등본 뜯어봤는데 등기부 등본에 A라고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소유자가 확실해? 아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상속 등기 한 거라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등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 등기는 절차잖아요. 그걸 믿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있지만 확정력은 없어요. 등기를 절대 신뢰할 수는 없어. 왜? 우리나라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고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아버지가 돌아간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들이 상속일을 받았는데 내가 등기 안 했으면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이름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소유자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등기부 등본 뜯을 때 시행자한테 너 이거 700원이야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관계 서류를 돈 내고 무상으로 무상 열람할 수 있다. 근데 무상 열람인데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공시송달인 건 뭐냐면 공시송달은 관련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의사표시 법률행위 의사표시 들어봤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발신한 날이에요? 도달한 날이에요? 도달주의란 말이야. 무사일체 승격 5개인가? 걔 빼고는 다 도달주의잖아요. 그럼 도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얘가 안 받아. 우체부가 뭐 갖고 오면 그거를 이제 띵동 누르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TV 끄고 입 막고 가만히 있어요. 일부러 안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걸 일부러 안 받으면 이게 법률의 효력 발생 안 하면 타인토 출입 못 한단 말이에요. 서류가 걔한테 송달이 돼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행자를 보호해서 그러면 만약에 일부러 걔가 안 받을 수도 있고 거소가 불명한 경우에 그럼 못 들어가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시하면 그 14일 기간 안에 애들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럼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걸 뭐라 그래? 공시 송달 인정. 공시함으로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민사소송법에서 관련서를 보낼 때 쓰던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법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갖다 쓰겠대요. 그래서 요 공시송달 인정해 줄 건데 행정청이야 뭐 당연히 국장, 시도 대장한테 승인 얻을 필요는 없지만 아닌 자 같은 경우는 승인을 얻어야 돼. 승인 얻어서 공시송달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도로로 결정될 당시에 이게 A 땅, 이게 B 땅, 이게 국토교통부 땅, 이게 서울시 땅이야. 국토교통부 땅은 뭐라고 하죠? 국유지라고 그래요. 국가 소유니까. 서울시 땅은 뭐라 불러요? 서울시니까 시유지지. 서울시 땅이니까 시유지지. 그걸 처음 들었어요? 왜 처음 들었지? 내가 얘기 한 번도 안 했나? 어떻게 그냥 시 땅이니까 시유지. 국가 땅이니까 국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공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공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국공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갑이 시행자입니다. 갑이 시행자잖아? 그럼 얘한테 야, 그 땅 나한테 빨리 줘라. 그럼 얘네가 알았어 하고 주면 되죠. 협의 취득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제3자 을한테 판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다시 누구 찾아가야 돼요? 얘 찾는데 한 2달 걸렸어. 누구 불편해져요? 게다가 얘가 안 팔겠대. 그럼 또 손실보상해야 되잖아. 협의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결정이 되면 해당 부지는 도시공관리계획에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지 마라. 국공유지는 양도하지 마라. 국공유지는 처분하지 마라. 국공유지 처분은 제한한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국가 땅, 공유지 땅은 우리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팔지 마. 만약에 너 이거 얘한테 팔면 이 계약 자체는 없어. 효력이 없다를 뭐라고 그러죠? 무효.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인데 시험에서 취소라고 나왔어요. 이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는 걸로 봐야 돼. 그리고 너무 길면 이 시행자가 한꺼번에 못 밀잖아요. 그리고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시행?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따로 짜도 돼요. 시행자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실시계획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얘 시행자잖아요. 시행자인데 얘가 만약에 A라는 애가 얘가 어떤 처분을 했어. 그럼 처분한 거에 이의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의 신청하면 되죠. 처분한 사람한테 하는 걸 이의 신청이라 하는데 얘가 대꾸도 없고 제일 세상에서 싫은 사람. 뭐 물어봤고 뭐 했는데 대꾸 안 하는 사람. 눈을 확 그냥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되잖아. 뭐 물어봤는데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면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 그럼 안 되겠어. 너보다 높은 놈 나오라고 그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윗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윗사람한테 하는 걸 행정심판이야. 그럼 이게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럼 윗사람이 국장. 수원시장이었으면
경기도의사. 전라도의사는 아닐 거 아니야. 경기도의사. 직근상급한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비행정청인 시행자인 거야. 그럼 비행정청은 윗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을 뭐 한 사람? 그 지정한 사람. 그래서 도시공직 시설사업 시행자가 처분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싶은데 윗사람이 없잖아요. 비행정청은. 그래서 어딨어? 행정심판 제기는 가능한데 비행정청은 윗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뭐 한 자? 지정한 자. 그래서 이걸 국비지라고 했었죠. 예. 국토개발법상 비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심판은 지정한 자. 개발법상 비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심판은 지정권자. 근데 정비지는 없어요. 정비법에 행정심판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6개 법 중에 이 2개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국비지, 개비지 그래요. 농비지는 없어요. 뭐라고요? 국비지, 개비지 끝. 그럼 이제 시행자 보호 규정인데 이걸 자세하게 쓴 게 뒤에 다음 페이지였던 거야. 네, 이거.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돈 내고 무상으로. 관련소를 안 받거나 거소불명이다. 뭐 인정해주겠다. 공성달. 국공기준이 처분이 제한된다. 자유롭다. 제한된다.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다. 분할 시행 가능합니까? 지역별로 그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도 가능해요? 타인토지 출입 아까 가능했었죠? 네. 공시법 특례에서 원래 공익사업이면 국장에게 사업인정 받아야 가능한데 얘네들은 뭐 받으면 실시인가를 받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정 기간은 원래 몇 년인데? 공시법 1년인데 여긴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시행 기간까지. 인접지는 일시 사용되는데 뭔 안 돼요? 수용. 그러니까 일시 사용만 돼. 잔여지는 수용 사용도 가능하다. 행정심판은 처분한 사람의 무슨 사람? 직근상권 행정청. 비행정청일 때는 지정한 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행정심판이.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제가 좀 전에 도시공직 시설로 결정이 되면 개발행위 금지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되는데 안 짰어. 안 짠 상태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짰어. 2년이 지날 때까지도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짠 거야. 근데 얘네가 짜긴 짰는데 1단계 포함이 안 된 거야. 그럼 몇 년 안에 안 하는 거네? 3년 안에 안 하는 거죠. 1단계 포함이 안 됐으니까. 2단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3년 후에 할 것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무 하니까 야, 이 땅에다가 뭐는 하게 해주겠다. 가, 공, 개.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하고 재축. 여기다 신축 집어넣어서 틀게 하는 거예요. 신축은 아까 보상금 늘어난댔잖아. 개축, 재축은 보상해 줄 건데. 그래서 요게 사건보호 원 규정이에요. 요거는 사건보호예요? 시행자 보호예요? 토지 소유자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그럼 다음 중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을 찾아라. 시행자 보호 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소유자 보호 규정, 매수 청구나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을 때 뭐 인허가 또는 손실 보상 이건 다 소유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리고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이거 너무한 거다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아서 10년간 개발행위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특히 건물 지려는 사람은 지목이 뭘 건데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이용 사용 수용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전인 사람은 농사 졌을 거고 밭인 사람이나 전답은 다 농사 짓고 살았을 건데 대인 사람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인 토지 소유자만 사달라고 해라. 사달라고 하면은 이 토지 소유자 사달라고 하면 사줄게. 그럼 이제 이건 사유재산권 보호예요? 시행자 보호야? 사유재산권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이잖아. 이건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안 했을 때 매수 청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실식의 인가가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실식의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사업을 한다. 그럼 보상금 나오겠네.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매수 청구할 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땅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있고 여기 장독대가 하나 있었고 자동차 하나 있었어.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땅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동차도 사달라고 해? 자동차는 옆으로 팍 치면 절로 가잖아. 근데 장독대는 안 가요. 정착된 거 다 사줘야 돼. 나무도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고민스럽다가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착물 포함하여 무슨 청구할 수 있대? 매수 청구.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도시공관리계 뭐 한 사람이에요? 입안한 사람. 입안권자 원칙, 특광, 특특,
시장.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라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라. 근데 이 사람이 시행자 아까 정할 수도 있댔죠.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한테? 시행자. 아예 그냥 설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세요. 근데 둘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설치한 사람한테 해야지 한참 뒤에 관리할 사람 몰라요. 그래서 같으면은 뭐 똑같이 상관없지만 다르면 이분한테 가라. 그럼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자, 내가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를 판단할 때 얘네들이 왜 사업을 안 한 거죠? 얘네가 왜 사업을 안 한 거야?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야. 근데 매수 청구 해달라고 그러면 매수를 할 능력이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땅 정도는 내가 지금 현재 살 수 있는지 내후년 예산을 볼게. 그럼 기다려라 해서 6월 안에 통보해줘야 돼요. 그럼 내후년이니까 2년이잖아. 그럼 6월 안에 뭐 해주고 통보하고 내후년이니까 2년이잖아. 2년 안에는 매수할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16이라고 그래. 16이 10년 6월 2년이야. 그럼 6월 안에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지났어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예요. 잃게 해야 된다. 잃는다. 자동 실효예요. 근데 고시는 왜 하는 거야?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시함으로 효력 상실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야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고시하면 효력 상실한다는 틀린 말이에요. 자동 효력 상실이라고. 시간이 딱 20년이니까. 이건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효력을 잃는다. 단 모르니까 국장은 관보에 시도대장은 뭐야?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상태인데 얘가 만약에 몇 년을 참았죠. 얘가 10년을 참았는데 매수 청구했더니 매수 안 하겠대. 이 대한민국 못 사겠다 이러는 거죠. 이 정부 내에서 난 못 사겠다.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소유자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사건 보호 원 있었잖아요. 그럼 얘 10년을 참은 애는 더 보호해 줘야지. 조금 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 안에 매수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서건축물 짓게 줬죠. 근데 이제는 찐 건물 줘도 돼. 근데 나중에 사업을 요때 시작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찐 건물 짓는데 철거가 용이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철근 들어가면은 철거가 용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가서건축물 기준을 보니까 3층 이하로 지면은 철거가 용이하더래. 왜 4층 이상이면은 철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층 이하짜리로. 그러니까 3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된 거야. 그럼 3층 이하에 집 짓고 살아라.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여기서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중에 요 단독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 다가구는 안 되는 이유가 다가구 18세대 보상 못 해줘 이때 가면. 그러니까 순수 뭐만 단독. 그리고 3층 이하 그럼 너 집 안 질 건데 나 집 벌써 한 채 있는데 그럼 다주택자 되는데 나 못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생이라도 져라. 그래서 1종, 2종 근생 허용해 줄 건데 위락적인 거는 좀 안 돼. 그래서 단, 안, 노, 다. 단이 뭐죠? 단란조 안. 안마 시수소 노. 노래연습장 다. 다중 생활시설 얘네들은 안 돼요. 그리고 330 공이 뭐예요? 공작물. 근데 얘네들은 뭐 허가 받아서 가능한 거야? 허가 없이 그냥 막 가능한 거야? 그럼 지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기준 적용 안 하고 허가 해준다. 그래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 가능한 거예요. 기준을 적용 안 하는 거지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허가 받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하기로 했으면 이 A가 갖고 있던 요 땅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땅이 옛날에 요거 뭐 할 땅이었지 이거?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뭐예요? 공시법이잖아. 공시법에서는요. 수용할 때 개별 공시가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있죠. 개공이라고 그래요. 개별 공시가에 시점 수정도 일단 해야 되고 사정 보정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유발 개수랑 다 포함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10억 나왔어. 10억 나왔어. 그럼 그 10억 나왔던 원인은 어느 법에서 지금 현재 한 거죠? 공시법에서 계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10년 동안 안 해가지고 매수 청구했는데 여기서 공시지가 기준 해버리면 이거 웃긴 게 공시법에 있는 계산 방법이랑 공시지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거 공시가 기준 해야 돼? 감정 기준 해야 돼? 공시법에서 다시 계산해야 돼? 다시 계산해야죠. 그럼 매수가격 절차는 무슨 법을 따라야 돼? 공시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 그거예요. 원래 수용할 땅이었으니까 공시법상 보상금하고 똑같이 맞춰라 해서
매수 가격과 절차는 무슨 법을 따른다? 공시법을 따른다.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금액이 10억이 나오면 그거 10억으로 하겠다. 그럼 당연히 뭘 줘야 돼? 현금. 현금 줘야 되는데 당연히 현금을 매수해야 돼요. 근데 매수 의무자 중에서 이게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하게 되면 매수 청구 제도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사람.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죠. 민간인이 발행하면 사채잖아. 그러니까 얘는 채권 발행은 누구만 가능하다? 특광, 특특, 시장군수인 지자체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지자체가 가능하는 게 지방재정법이에요. 그러면 채권 발행은 무슨 법을 준용해서? 지방재정법 준용해서 채권 발행하게 해주겠다. 원래 현금인데 채권 발행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공시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까 매수 가격 절차는 무슨 법을 따르고? 공시법 따르고.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왜? 채권이니까 지자체가 발행해서. 그러면 얘가 채권 발행할 때 강제 발행하는 거는 원칙이 아니었는데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하겠다고 했더니 원하질 않아서 강제로 발행할 놈을 찾다 보니까 안 산 놈을 찾은 거예요. 안 산 놈을 뭐라고 하죠? 부재부동산. 안 살아. 거기 안 살아. 안 산 놈. 안 살았던 사람. 부재부동산. 또 이용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비업무용. 그래서 요 땅 소유자한테는 강제 발행할 건데 얘가 울 수도 있으니까 용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용돈 얼마? 3천만 원 용돈 주고 소나타 타고 돌아다녀라 주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하겠다. 근데 봐봐요. 지금 매수 청구가 몇 년 만에 들어왔지? 그럼 남은 게 몇 년이에요? 그럼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죠. 실효 기간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10년 이내에서 발행자가 지자체니까 뭘로? 조례로. 그래서 여기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고 만약에 이 10억을 만약에 5억을 만약에 발행한 금액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놨으면 뭐부터요? 이자부터 해야 되는데 은행 이자보다 싸면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예금 평균 이자율보다 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상만 기억하시면 되고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다면 알면 돼.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청구제도예요? 매수 청구제도야. 얘는 시행자 보호규정이다, 소유자 보호규정이다. 소유자 보호규정이에요. 가공계랑. 그래서 사건보 1, 사건보 2, 소유자 보호규정. 손실보상도 소유자 보호규정이에요. 그래서 시행자 보호규정이랑 소유자 보호규정 섞어놓고 골라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 자, 97페이지 4번으로 이제부터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야 돼. 얘는 사업 절차이기 때문에. 그럼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1번부터 해볼게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왜 주어가 이 사람이 나왔냐면 도시공관리계획 뭐 한 사람이죠? 입안한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시행해야죠. 그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금 도시공객 시설사업 내용이니까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에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 누가 이분이 뭐 하는 거야? 사업을 시행한다. 맞죠? 단 이게 국가계획 관련돼서 국장이 위반한 거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의사가 위반하면 도의사가 할 수도 있고 이들로부터 뭐 받은 자도 지정받은 자. 지정받은 자는 얘는 수용 권한이 없으니까 요건이 필요했다.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지만 시행자 지정이 된다. 그럼 뭐 틀린 거 없죠? 지문이 길면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괜찮아요. 막 읽다 보면 틀린 게 너무 눈에 잘 들어오니까 2번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자는 야 이거 우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기니까 야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시행자 보호규정이잖아. 예.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 작성하여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지 가능해? 인가 받아야지. 실시계획 누가 작성해? 시행자가 작성하여 인가 받으라고. 4번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딱 있어버리면 이제부터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있었죠. 이 국공유지로 도시공객 시설사업에 필요한 땅이죠. 그럼 얘는 도시공관리계획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가 없다. 국공유지 처분은 제한된다. 틀렸다. 이렇게. 이게 공식처럼 그냥 딱 틀렸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이게 공법의 현상이 뭐냐면 오늘 봤는데 내일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걸 3번, 4번 반복하면 기억이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답이 자꾸 막 너무 보이니까. 근데 그 단계에 넘어서는 게 어려운 거야.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돼. 5번. 이 5번도 지문 딱 보자마자 키워드가 뭐다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요. 봐봐. 도시공객시설사업 시행자인데 이게 사업하다가 특히 필요하대 인정이 되면 그 도시공객시설의 이 키워드잖아. 인접은 사용 가능해요? 수용 가능해요? 수용은 안 되죠. 그럼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된 물건 그 위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일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 때문에 틀린 거가 된다고. 그럼 답은 4번. 문제 5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도시공객 시설 사업 절차다. 그러니까 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법의 정비 사업이나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나 이게 절차법이니까 그냥 딱 떨어지고 야 많이 본 사람 맞추고 못 본 사람 틀리는 거야. 그냥 이건 이해하면 좋죠. 이해하면 오래 가니까. 근데 이해할 정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고 가는 거라서 딱딱 보이고 요거 틀린 것 같아. 요게 좀 보여야 돼요. 1번부터. 자, 밑줄 치는 거 잘 보세요.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국장, 시도,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받았네? 그럼 이거 지정받은 자는 민간이잖아. 그럼 얘 지정받아도 사업할 수 있어? 예, 시행도 가능하지. 단 지정받게 한 요건이 뭐야? 라고 하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은 자만 지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2번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했네. 자, 실시계획 작성했어. 누가 작성했죠? 시행자가 누구지? 원칙이 특광, 특특시장 군수, 이방권자잖아.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요?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장, 시도지사, 대장 인가받아야지. 맞잖아요. 좀 외우는 거 아니라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 써놓은 겁니다.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한테 가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라. 근데 이때 효과가 있었어요. 실시계획 고시가 딱 떨어지면 이게 공치법에 가서 사업 인정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얘는 뭐 받았으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았죠. 그럼 공치법에서 원래는 뭐 받으라고 했는데 사업 인정. 근데 사업 인정 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공익사업이라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맞네. 4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후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공객 시설에 인접이라는 단어 썼죠.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고. 5번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안에 단계별 몇 글자? 3개월이라고 했잖아. 3개월 안에 집행계획 공고가 없으면 3개월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란 말은 나오지도 않죠. 요거 3개월 안에 짜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미안하니까 조금 미안해서 이렇게 사건 완화가 있는 거지 실효가 한참 뒤에 몇 년 20년이 실효지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다. 실효는 무조건 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구나. 5번 실효란 말 보자마자 20년이 보여야 되는데 2년 보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X 이렇게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6번은 도시공객 시설 설치 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1. 자, 일단은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그 설치하려면 원칙이 도시공관리계 결정돼야 되죠. 그게 도시공객 시설인데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하는 게 있나? 네, 그게 용도지역 특성상 기반시설 특성상 요거는 도시공관리 짝 애매하다. 그럼 미리 도시공관리계 결정하지 않고도 도시공객 시설 설치할 수 있다. 그 종류가 뭐냐를 옛날에 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장례식장 이런 거랑 종합으로 해서 좋은 거 학교 관련된 거 방지시설을 안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2번 만약에 도로를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는데 위에다 설치하는 거 무슨 도로죠? 고가도로. 밑에로 넣는 거? 지하도로. 그럼 지상, 공중, 수중, 지하에다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그럼 미리 무슨 계획 짜는 게 원칙이다. 미리 원칙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맞죠? 원칙이죠? 다만 1번에 용도지역 특성상 안 고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이에요. 원칙 예외에 써놓은 거야. 3번 도시공객 시설 공법에서 기준하면 다 누구 찍으랬어요? 국장. 아닌 거 2개 외워달랬죠. 도시공객 시설 설치 기준만 국토교통부 령. 도시공객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라고 써있으면 안 돼.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땅 따라라.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교통부 0.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기준만 국토교통부 0. 그 두 개 빼고는 다 국장의 계획 기준입니다. 도시공객 시설 관리할 때 혹시 국관지조라고 들어봤나? 국가가 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장이 관리하고 지자체 떨 때는 조례로 한댔죠. 지난주에 이거 하고 끝냈는데 보여줄게요. 여기 도시공객 시설 결정 구조 기준은 뭘로 정하고요? 국토교통부로. 미리 도시공간에 결정하는 게 원칙이 되는데 아닌 거 있댔죠. 도시공객 시설 관리는 국관지조, 국가가 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장, 지자체는 뭘로? 조례로. 그리고 보상을 해줄 때 46개 시설을 다 이 법에서 보상 규정을 둘래니까 너무 많아서 각각 시설과 관련된 법률에서 따로따로 정해놓겠다. 그걸 따로 법률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률? 따로 법률. 각각 개별법에서 보상 받아라. 광역시설 둘 이상이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인데 도시공객 시설 설치 기준 요 국관지조 있죠. 그대로 준용하는데 도시공객 시설 준용하는데 이게 너무 길면 지자체끼리 협약을 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협의가 성립이 안 됐어. 같은 도면은 누가? 도의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국가계획으로 하는 게 아까 말했던 한국고속철도 있죠. 저거는 국가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사업 종목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목적 종목으로 하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책을 내가 이거 쓰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쓸데없는 거 빼고 이거 넣고 하느라고. 그럼 이거 봐봐요. 4번에 관리란 단어 보면 국간지조가 떠올라야 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지 나오면 지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자체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중앙관서장이 이렇게 하면 틀렸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관리할 때는 지자체 뭘로? 조례로 한다. 중앙관서장은 국가재산일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관할이에요. 중앙관서장이 누구야? 국토교통부거든.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뭘로? 조례로. 그래서 4번 틀렸네. 5번. 도시공객 시설의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하다가 이게 높이로, 깊이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았어. 그 보상은 이 법이 없죠. 따로따로 정한댔죠. 그걸 뭐라 그래?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막 깔끔하잖아.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야. 말도 이해됐죠? 됐고 7번 갑니다. 이 문제가 이게 다 기출문제 시면 제가 다 변형한 거예요. 다 기출문제 시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쉬운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눈에 반복시키려고 는 거니까 뭐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서 시험장에서 이거 같아 해서 찍는 거지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 변형한 건데 틀린 거 찾아라는 문제가 많아. 얘는요. 맞는 거 찾아라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부지 딱 그려놓고 개발행위 A가 개발행위 한대. 그럼 이거 개발행위 가능해요? 원칙이 금지야? 금지잖아. 무슨 땅에서? 도시공객 시설부지. 이 도시공객 시설이 아닌 건물을 건축하는 건 원칙적으로 뭐다? 금지다. 깔끔하네. 나만 깔끔한 거야? 건축 금지다 이 뜻이잖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2번. 도시공객 시설 결정 후에 2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인데 야, 너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어? 안 짰어? 안 짰다는 얘기는 예산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미안해서 그거 진짜 미안해서 조금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라. 가, 공, 개. 설치에 지정 없는 건축물은 가, 공, 개가 뭐야? 개축하고 신축은 허가받아 설치 가능해. 신축은 안 돼. 답 2번이에요. 가공, 개라고 그랬잖아. 개축하고 재축이 가능하지. 신축은 안 되죠. 가공, 신이었나? 헷갈리게 해줄까요? 가공, 개.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신축은 안 돼. 3번에 도시공개 시설 결정 후에 또 나왔어요. 2년 동안 사업 안 한 상태인데 단계별 예산계획도 안 짰어. 그럼 좀 미안하니까 가, 공, 개. 가가 뭐예요? 가설건축 허가할 수 있다. 아까 허가받아 가능하댔지 그냥 가능한 거 아니에요. 4번.
자, 사업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2단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몇 년 안에는 안 할 거다. 그러면 지장 없는 공, 개. 공이 뭐죠? 지장 없는 공작업무 설치 허가할 수 있다. 5번. 1단계 집행계획 포함 안 됐으니까 2단계가 있어서 3년 동안 안 하는 거다. 공, 개. 개축, 재축은 허가할 수 있다. 친축은 안 된다. 이거 말하면 돼. 네. 답은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해설에, 여기 써놨네. 딱 해설 봐라. 이거. 국가 관리할 때는 누가? 중앙관서장. 지자체일 때는 저래. 국간저래. 국간지조. 이거 얘기한 거고. 됐고, 뒤에 넘겨보세요. 8번하고 9번이 기출문제였었고요. 8번은 제가 수정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같은 문제인데, 자, 9번은 지문이 짧죠. 근데 8번은 지문이 길잖아.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 어려워 얘가. 해볼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 예산계획이죠.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3년 안에 할 거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거는 2단계. 그럼 만약에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짭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방권자. 하고자 했던 이방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얘는 의협신 거쳐요? 의심역 거쳐요? 협의신 거쳐요? 안 거친댔잖아. 얘는 수립해서 뭐만 수립하고 공고만 한댔잖아. 주민 의견을 너 우리 도로 2천억 들어왔는데 너 돈 있니? 이렇게 안 물어봐. 우리 의견이고 지방의 의견이고 예산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립해서 뭐만 한다? 공고할 때 국장이 공고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그 특광 특특 시군이 보내서 특광 특특 시군이 공고 안 됐어. 특광 특특 시군이 공고 안 됐지. 그리고 얘는 결정되고 나서 3개월, 단계별은 3개월 안에 짜야 되는데 이거 안 짜고 2년이 될 때까지 안 짜면 가공기라도 풀어줘라 이 뜻이에요. 짰다고 그래도 1단계 포함 안 되면 가공기라도 해라 이렇게.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짜면 시효된다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어선과 시효가 나오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그 기출지문이랑 변형한 건데 1번부터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가 사업이 세 가지인데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할 때 언제 단계별 집행계획 배웠지?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나? 안 배웠죠. 정비법에서. 왜 안 배우냐면 이 시행자 부담의 원칙인데 이 시행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이라서 단계별 예산계획은 얘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도시공객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무슨 사업만 도시공객 시설 사업만 수립하고 입안했던 자가 수립한다. 왕깔끔. 사업 세 개 중에 얘만 나오는 거야. 입안권자가 작성한다. 국장이 수립하면 국장이 공고해. 아까 공고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3번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맞아. 근데 1단계는 몇 년 내? 3년 내. 작년에 5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매년 이게 2단계는 3년 후잖아요. 4년짜리는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지? 그럼 3년이 되잖아. 여기 써야 돼요. 1단계로 넣어놔야 돼. 1단계 넘어가야 되지. 그러면 매년 2단계 집행계 검토해야겠네.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계 검토하다가 3년 안에 할 거야. 그러면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야지. 맞네. 결정고시 되고 아까 몇 개월 안에 수립하라고? 단계별 3개월. 3개월 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짰어. 3개월 내에 안 짰어. 그때 시효되지는 않고 야 미안하다. 일정한 행위를 내가 뭐 해줄게. 그래서 가공개 하라고 그랬잖아.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 수립되지 않더라도 도시공객 시설 결정에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야 너 이거 실효되는 거는 20년이니까 다른 거 좀 하게 해줄게 이거야. 그래서 실효는 결정고시 되고 나서 몇 년? 20년 되는 날까지 안 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거지. 실효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2번이고 9번이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지문이 짧으니까 왠지 좀 쉬워 보이는 거야. 똑같은 건데 단계별 집행계획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단 사건보호 해줘야지. 공, 개. 가설건축물, 공작물 허가받으면 가능하죠. 허가 기준을 적용 안 하니까 무조건 허가해줍니다. 2번 국장이 입안했던 계획이야.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도 국장이 수립한 거죠. 그럼 이거 국장이 공고합니까?
공고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틀렸네. 똑같은 문제인데. 예. 답 2번. 3. 1단계와 2단계 나눠 수립하며 1단계는 몇 년 내? 3년 내. 포함돼야 된다. 도시공개 시설 결정고시가 됐는데 3개월 안에 수립해야 되지만 시효되진 않아. 맞죠? 그리고 이반권자가 수립권자다. 맞죠? 답은 2번이에요. 10번. 자, 이번에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자 보호 규정이 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시행자가 빨리빨리 사업하기 위해서 관련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딘지 몰라. 그럼 공시송달 인정해 준댔죠. 그럼 이거 누구 보호해주는 거지? 시행자 보호 규정이잖아. 시행자 보호 규정이죠. 없는 걸 찾으랬어요. 그럼 소유자 보호 규정 찾으란 말이랑 똑같아. 국공유지 처분 제한하는 이유는 누구 보호하려고? 시행자가 국공유지 빨리 협의 취득하려고. 시행자 보호하는 거지. 관계 서류를 얘가 무상으로 열람하는 것도 얘 보호하려는 거죠. 예. 타인 토지 출입을 했어. 근데 거기서 손실보상 해줘야 된대. 누구를 위해서? 소유자. 이건 소유자 보호 규정이잖아. 시행자 보호하는 게 아니죠. 출입하는 거는 가능해. 출입하다니까 손실 입혔잖아요. 누구 보호해줘야 돼? 소유자. 그래서 4번이 답이지. 수용 사용도 가능하죠. 시행자는. 시행자 보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소유자 보호 규정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답은 4번. 됐고. 11번부터가 이제 수용 사용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다 끝내버리고 농지법 넘어갈게요. 네.